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은 공론화 기간을 연장해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가 2호 의제로 선정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 제주외고를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현재 위치에서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고 학부모들이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 반발하며 이성문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감과 4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통해 제주외고에 이전안을 논의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외고 활성화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외고를 동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청원이 공론화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청원자와 청원에 동의한 500명이 제주도민인지도 알 수 없다며 다음 주 법원에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원인이 제주 거주 도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 도민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위반 여부가 있겠고요. 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외고 학부모들을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충분한 수기 과정 등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외고 일반고 모형 설정을 위한 도민 참여단 토론회는 물론 다음 달 중 권고안을 결론 내기로 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일정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투명하다는 생각을 하실지, 또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만나서 듣겠습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원만한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공의들이 일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진료 차질 등은 없었지만 다음 주 전문의도 참여하는 파업이 예고돼 진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레지던트와 인턴 등 5년차 이하 전공의 80여 명이 근무하는 제주대병원. 병원 의사 인력의 30%가량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 10여 명은 병원에 남았고 전문의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조금씩 늦어지긴 하긴 하실 거예요. 전공의들이 없으면 회진하는 게 교수님들이 직접 다 해야 되는 거라. 또 전공의들만 빠지는 상황이라 전공의 진료는 저희가 별로 없거든요. 제주에서는 전공의 13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명과 의대생 31명 등 100여 명이 오전 7시부터 24시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3,0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대 정원이 증가되고 공공의대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전공의 수령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없는 의료정책 계획은 고통받는 전공의 수만 늘리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반응을 보며 오는 14일부터는 전문의까지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처음부터 파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주저했고 많은 고민들을 했고 정부의 여러 각도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2일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도내 병의원 450여 곳 가운데 휴업하는 곳이 1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기로 하자 농협과 제주은행, IT기업과 핀테크 기업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11일 지역화폐 운영 대행 용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3,7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 등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 강정마을의 주민들이 도의회에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희봉 회장 등 강정마을회 운영위원들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를 찾아 좌남수 의장 등을 면담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갈라지고 찢긴 마을 공동체가 최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의회에서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를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과 지역 발전 계획 사업은 국비 포함 9,60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1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와는 연락도 닿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1999년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변호사 피살 사건. 범행 단서와 목격자도 없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1년 만에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김모 씨가 범행을 교사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범죄심리 분석관 등과 함께 김 씨가 모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 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목격했거나 실제 한 행위를 들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재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김 씨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 수사가 어려운 데다 인터폴에 김 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혐의점이 분명치 않다 보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죄를 확인 중에 있지만 김 씨의 지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보니 속도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단서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소재를 확인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정부부지사와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개최됩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고영권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해 오는 28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1대 제주연구원장 후보 김상혁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의 인사청문회도 오는 26일 진행됩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무더위는 기승을 부렸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폭염특보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당분간 무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다 그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전 지역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량 예상되고요. 산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100mm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무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낮 없이 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 27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는 29도, 서부와 남부는 28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 걸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항공기 조종사가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 기장 A씨가 지난 5일 제주를 다녀간 뒤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 김포발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30분가량 머물다 다시 여수행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승객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올 들어 8번째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54살 남성 A씨가 풀숲에서 양봉 관리를 한 뒤 지난 1일부터 발열과 설사, 피로감 등의 증세로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SFTS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